저는 사회초년생에겐 적어도 70% 이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70%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70%는 너무 많은 비중이 아니냐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월급의 30%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무조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모아놓았던 돈을 저축통장에서 꺼내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느리지만 가장 쉬운 길 느림부자입니다. 오늘은 종잣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최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요즘 더 자주 느끼는데 다들 돈 버는 방법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잣돈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모아야 할지 방법 3가지를 추천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들이 정말 많죠. 유튜브, 블로그, 단톡방 등등 이런 곳에 성공 사례가 넘쳐 흐르는 시대입니다. 부업의 종류도 어마무시하게 많죠. 누구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누구는 저렇게 부자가 되었대 하고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적어도 초기에 종잣돈을 모을 때만큼은 부업이나 더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부분 부자의 마인드셋이 되기 전에는 이런 부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어차피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부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꾸준한 마인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아주 중요한데 종잣돈도 없고 나 자신이 부자로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이 부업이 꾸준히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종잣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 영상에서 이미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투자를 딱 처음 시작해 볼 때 투자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성과가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투자가 의미 있게 잘 마무리되어야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의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첫 투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종잣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종잣돈을 모아보는 경험 자체가 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잣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뻔하지만 저축 먼저, 그리고 저축 먼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보통 소비를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가계부를 써보기도 하고, 집밥을 해보기도 하고, 약속을 줄여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고스란히 있는데 잔고를 보고 있는 뇌는 소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내 눈앞에 돈이 아주 조금만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에겐 적어도 70% 이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70%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70%는 너무 많은 비중이 아니냐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월급의 30%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무조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모아놓았던 돈을 저축통장에서 꺼내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축통장을 깨서 쓴다고 페널티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금리 좀 덜 받고 이자 좀 덜 받고 그런 건 있겠죠. 일단 저축을 해놓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금액으로도 어찌저찌 생활이 유지되네? 라는 생각이 점점 더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이 더 성장하고 더 저축하고 싶다면 조금 더 비중을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시드머니를 저축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먼저 저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축을 하면은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나의 생각도 저축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종잣돈 모으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독서,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입니다. 저축 얘기, 시드머니 모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독서, 유튜브, 블로그를 언급하나 싶으시죠? 이건 모두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책도 재테크 관련, 돈 관련 이야기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그냥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분야면 나쁘지 않습니다. 독서가 너무 하기 싫고 책을 원래 안 읽는 분이시라면
사실 요즘 유튜브 블로그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부동산 관련, 주식 관련, 적금 관련, 재테크 관련 유튜브 구독만 해놓고 보기만 하셔도 그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투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투자 공부는 시드머니를 모을 때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은 좀 늦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튜브를 보던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투자 관련이고 본인이 관심이 생기는 영상이라면 일단 봐보십시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봐보십시오. 어떤 경험이든 관점이든 다양한 생각을 듣다 보면 저절로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기회는 본인에게 가장 맞는 전략을 찾으면서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 투자 공부 기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시드머니를 모음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챙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요지는 할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 쓰는 것을 지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는 쓰면 쓸수록 혜택이 정말 많죠. 할인 혜택부터 포인트, 그리고 각종 바우처, 카드사에서 주관하는 문화 행사 참여까지 정말 폭넓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사가 그런 걸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지양하기를 권하는데요. 이는 신용카드가 미래의 소비를 끌어다 쓴다는 점 때문에 인간이 지출해서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시켜주고 소비에서 느끼는 기쁨을 증폭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MIT 공대 드라젠 플렐렉 교수님의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가 가장 유명한 실험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비디오 게임, 미용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제시하고 현금 50달러와 신용카드로 선택하여 결제하도록 하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참가자들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는 특징을 보였음을 입증한 실험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부위는 보상, 강화, 기쁨, 중독과 관련된 뇌 부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사용이 인간의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히 보여준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을 정도로의 한도만 쓰면 안 될까요? 당연하게도 네,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카드 혜택을 줄줄 꿰고 썼던 경험이 있어요. 열정을 다해 카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바로바로 즉시 납입을 통해서 현금을 쓰듯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게 종잣돈을 모을 때는 권유하지 않느냐? 바로 단순화를 위해서입니다. 소비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뇌를 다양한 방면으로 자극시킵니다. 우리는 단순화를 통해서 소비를 정당화하는 것을 최대한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에 집착해서는 소비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의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혜택까지만 쓰는 신용카드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종잣돈 모으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